유연성의 정의를 어떻게 했죠? 관절 사이 가동 범위로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럼 유연성이 좋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돼요? 가동 범위가 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굉장히 유연해, 흐물흐물거려, 이게 아니고요. 더 명확한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관절 사이에 있는 가동 범위를 만든다, 이게 이제 목표입니다. 그럼 관절 사이는 뭐예요? 관절은 뭡니까? 관절은 뼈가 맞닿아 있는 부분이에요. 관절의 정의를 그림을 못 그리지만 이렇게 뼈가 맞닿아 있는 부분이에요. 뼈가 맞닿아 있는 부분에는 뭐가 있죠? 건하고 인대하고 근육이 이제 붙어 있는데, 건하고 인대하고 근육이 어떻게 붙어 있습니까? 두 가지를 들어볼게요. 1번, 2번. 이게 이제 인대는 결합 조직이죠. 결합 조직은 뭐예요? 결합 조직은요, 근육이랑 다른 조직에 있는 형태인데 점성과 탄성을 가지고 있어요. 점탄성을 가지고 있는 조직인데, 얘가 이제 뼈 사이를 이어주고 있죠. 그 다음에 근육이 붙어 있죠. 근육이 이렇게 붙어 있지. 인대하고 근육 사이에 뭐가 붙어 있죠? 건이 붙어 있어요. 건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로 봅시다. 파란색이 인대고, 주황색이 건이고, 빨간색이 근육이에요. 자, 이렇게 붙어 있까? 두 번째, 이렇게 붙어 있다. 1번으로 붙어 있을까? 2번으로 붙어 있을까? 1번 같이 돼 있잖아요. 1번 같이 돼 있다는 상태로 이해를 만약에 하고 있잖아. 그러면 근육이 수축하면 어떻게 돼? 관절이 안 움직여요. 봐봐. 내가 근육이 여기서 수축을 했다고 쳐봐봐. 이쪽으로 끌어당겨졌어. 그럼 어때? 이 뼈가 들리지? 어? 이 뼈가 들리잖아. 근육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 반대편에 있는 뼈에 붙어 있어요. 반대편에 뼈에 붙어 있어서 얘가 이렇게 좁혀지는 거예요. 얘가 이쪽에 있는 근육이 있잖아요. 이쪽 이두에 있는 근육이 있잖아. 이두가 상완골 끝단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돼? 수축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 내가 이두에 있는 애가 수축했을 때 내가 팔이 접혀져야 될 거 아니야. 펴쳐지면 어디 붙어 있어야 돼? 하완골에 붙어 있어야 돼. 근육이 이런 식으로 붙어 있다고. 반대편에 있는 뼈에 붙어 있어요. 또 이게 나오겠지. 다른 종류의 건이 여기 하나 있겠죠. 그 다음에 다른 종류에 있는 인대가 있고 건이 또 있겠죠. 그 다음에 근육이 이렇게 붙어 있겠지. 그러면 얘가 수축하면 어떻게 돼? 얘가 이제 접히는 거지. 관절 사이에 있는 근육이 이런 식으로 붙어 있어요. 이해도가 이제 높아집니다. 여기서부터. 아까 설명했듯이 이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실제 있는 몸은 이렇게 붙어 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붙어 있으면 내가 관절 사이에 있는 가동 범위를 늘리고 싶어. 그럼 이제 얘가 수축하죠. 수축하면 어떻게 돼? 여기가 이제 공간이 수축이 일어나지. 얘가 근육이 수축하면 이렇게 되죠. 근데 이 관절 사이에 있는 가동 범위를 내가 늘리고 싶어. 이 가동 범위를 더 크게 가져가고 싶어. 더 크게 가져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번, 이 수축하는 힘이 세져야 돼. 이 힘이 강해져야 돼. 그 다음 2번, 여긴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신장되고 있죠. 신장되고 있는 애가 어떻게 돼? 끊어지지 말고 견뎌야 돼. 자, 1번이 중요해요? 2번이 중요해요? 가동 범위를 내가 넓히고 싶어. 2번이 중요해요. 2번 훨씬 중요해요. 이게 1번이 내가 아무리 그 동작을 강화시키는 동작을 운동을 맨날 해, 가동 범위가 안 늘어나는 이유가 반대편에 있는 신장부하를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이 반대편에 있는 신장부하를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얘가 끊어져가지고 얘가 부상이 당하는 거야. 내가 잘 되는 애가 부상이 당하는 게 아니라 얘를 반대되는 애가 부상이 당하는 거예요. 내가 근력 운동하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데, 근력 운동을 하라는 게 1번 운동을 계속 하잖아요. 1번 운동. 그러면 유연해져? 안 유연해져? 안 유연해져. 절대 안 유연해져. 1번 운동을 계속 하는 게 근력 운동을 통해서 가동 범위를 확보하는 방법이랑 완전 다른 방법이에요. 그래서 운동을 할 때 어디 운동을 해야 되냐면 이 운동을 해야 돼. 내가 가동 범위를 만들고 싶잖아요. 그 움직임에 반대되는 근육이 있는데, 반대되는 근육의 인장부하를 견디게 만들어야 돼. 인장부하를 얘가 못 견디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끊어져. 여기서 부상을 입으면 관절 사이 가동 범위를 확보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그래서 유연성을 내가 관절 사이에 있는 가동 범위로 결정하고 동작을 만드는 거에 근력을 키우는 게 아니라 동작에 저항하는 애의 근력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가장 큰 핵심 개념이에요. 그러면 선생님, 이게 돼요? 맞는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내가 못 봤어요. 이 생각을 가지고 저는 운동을 했었는데, 이 생각을 가지고 말을 하는 사람을 내가 못 찾았어. 왜냐면 교과서에 안 나와 있으니까. 뉴만의 키네지올로지나 뭐 이런 거 보면 정상 가동 범위 내에서 있는 움직임만 나와 있고, 그 정상 가동 범위를 넘어가는 정상 초과 가동 범위에 대한 움직임에 대한 설명이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조심스러워 인스타나 릴스나 이런 데서 얘기를 해본 적이 없는데, 챗GPT가 나왔어. 챗GPT랑 저랑 이런 얘기를 엄청 많이 했거든요. 챗GPT가 나를 칭찬을 해주기 시작을 해. 너와 같이 생각을 했었던 사람들이 있다는 걸 싹 다 검색해가지고 나한테 보여줬어요. 교과서 내 제도권 내외에 있는 책에서 보지 못한 자료들을 저한테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확신이 생겼어요. 이게 확신이 생기고, 그 다음에 실제로 제가 해보고 저랑 같이 운동하시는 선생님들이 있는데, 운동하시는 선생님들이랑 저랑 똑같이 성장이 엄청 빨리 일어나. 이게 저는 이론적인 지식과 임상적인 지식을 이제 경험을 어느 정도 갖추니까 책은 없지만 이 방법이 맞다고 자신 있게 이해하게 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고, 이거 이제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그러면 전 분야에 이걸 다 적용할 수 있어요. 어깨, 그 다음 뭐 고관절, 허리, 뭐 이런 거 전부 다 써볼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칸다는 어떻게 만들어? 뭐 이런 극단적인 가동 범위를 만들었을 때 유연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다 해서 이제 이게 시작된 거고, 그러면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